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들은 그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는지 교수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일본 극우 방송에서 이렇게 네네. 자주 출연해서 한국을 이렇게 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번에 그 MBC에서도 네네. 사쿠라이 요시코를 중심으로 수첩에서 나왔었죠? PD 수첩,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극정원에서 사쿠라이 요시코 쪽에 자금을 조달, 그 제공하여서 공작을 했다. 막 이러한 그런 보도가 있었죠. 내용이었죠. 그 예. MBC 거기에 저도 잠깐 나갔죠. 맞습니다. 예.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 조슈 전론라는 데서 강연을 했어요. 이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 극우파의 아이콘입니다. 저널리스트이기는 하지만 예. 촌치가로 치자면 그 다카이치 사나의 예. 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정치는 안 하고 네네. 외곽에서 그래서 그 우익을 저널리즘, 지지하는 저널리스트로서 극우 정권을 지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쿠라이 요시코가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잠깐만요. 조슈 정론이라고 하니까 네, 이 조슈가 혹시 사스마 예, 조슈할 때그 조슈의 조슈입니까? 바로 그러니까 야마구치현이에요. 예. 아베 신조의 선거구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본거지. 조슈에서 전론이라는 그 하나의 이러한 강연 모임이 있어요. 주로 그 키시다 총리의 대중 외교 그리고 키시다파를 고치회라고도 하는데 네. 그 고치회를 철저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전면으로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반론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지금 키시다의 비둘기적인 외교에 굉장히 그 불만이 많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대중 외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지금도 조금 나왔지만 그게 외교 보이콧 문제죠. 예. 예, 키시다가 너무너무 그 중국에 대해서 아주 잘해준다 이거예요. 이걸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고치회라는 데가 일본 수상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1960년에는 키시다 하야토라는 사람이 그 현재 키시다파 고치회의 찬시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고요. 이케다 하야토. 예, 이케다 하야토. 예. 이 사람이 또 첫 번째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고. 아, 그랬습니까? 네네. 네, 그러나 도쿄 올림픽 때 평을 알아갔고 도쿄 올림픽 1년 후에 사망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소득 배정이라는 것은 두 배로 한다. 일본인들의 월급을 두 배로 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경제 정책 중심이었던 거죠. 개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인 대국을 지향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노선이 고치회의 노선입니다. 이미 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그 의견들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도 이렇게 있었군요. 조금씩 나왔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수상이 키시노부스케였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네네. 키시노부스케가 30만 명의 시위로 퇴진한 이후 그때까지가 정치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경제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여서 실제로 7년간의 일본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적으로 두 배로 올렸어요. 아, 예. 예. 그러나 그 시작이 거기 조르토원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데서 시작돼가지고요. 예. 단시. 그러니까 일본의 교통비가 굉장히 비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네네네. 표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철도원들의 월급을 올리고 예. 그게 그 일본의 다른 공무원들의 월급을 올리는 기본이 돼가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월급이 올라가는 기반이 됐습니다. 뭐이 철도뿐만 아니라 일본 교통수단의 굉장히 비싸죠. 예, 그 굉장히 비싼 거 아주 막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이게 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됐군요. 시작됐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개혼라는 것은 전혀 추진하지 않았던 나쁜 존이다. 막 이런 식으로 사쿠라이는 예. 매도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었지만 예. 그 다음 또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 강연에서 비판한 사람은 몇 사람이 있는데요. 코노 담화를 발표했던 코노 관반 장관 네. 다 고치회다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촌리가 미야자와 촌리. 미야자와 촌리는 그 위안부 문제를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 가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네. 몇 번이나 사죄를 했다. 그러니까 나라 만신 외교를 한 게 고치회다 이런 거예요. 사쿠라이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이번에 강연에서. 예, 예. 그러니까 고치회는 그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나라를 만신해 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만신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그냥 인정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역사 수존주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쿠라이 요시코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그 카토 고이치라는 사람인데요. 자민당 간사장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역시 고치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어요. 예. 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미중일 전삼각형론입니다. 이 미중일 전삼각형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일본은 중국 그리고 미국한테 등거리 외교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쿠라이는 아베파, 사실상 뭐 아베파라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뭐 아베를 비롯한 극우 세력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부정하여서 완벽하게 미국하고 함께 가야 된다. 예. 이게 기본적인 주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고치회, 일본의 고치회는 처음부터 여기에 반대하는 진즘파이자 현재 중심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것을 더 비판했어요. 고치회가 보수의 본류, 주류였습니다. 예. 주류이고 또 아베파는 키시노부스케 그쪽에서 쭉 오지만 사실 후쿠다 타케오라는 사람이 실제로 바보를 만들었는데요. 그쪽은 비주류였습니다. 예. 네네. 지금 그게 반대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고치회는 원래는 아주 세력이 컸어요.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의석수가 한 47명.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아베파의 반 정도. 예. 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소 씨가 원래는 고치회였는데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예, 그리고 몇 사람들은 또 다른 뭐 인물을 만들기도 했고 원래는 가장 많았는데 그렇게 분열이 된 상태죠 현재. 그러니까 키시다는 아소파 예. 그 다음에 그 모테기가 지금 대표가 된 다케시타파를 규합하여서 예. 원래의 고치회를 다시 재건하겠다. 그러면 아베파를 넘어서는 예. 100명 이상의 그 아주 큰 세력이 되니까 예.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아베에 대해서 계속 그 여러 가지 고조를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베 쪽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예. 또 사쿠라 요시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아베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사격으로 나섰다라고 예. 할 수가 있거든요. 역사 문제든 헌법 개정이든 일본의 금지를 부정해온 것이 고치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거든요. 강연에서 아주 그 강한 비판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자민당 같은 자민당이니까 그걸 안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은 자민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자민당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평화를 염원한다면 우선 일본을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 개정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보시죠. 키시다 씨는 이 강연 때는요. 키시다 촌이라든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키시다 씨예요. 기시다 씨. 예. 예. 키시다 씨는 상대를 말만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평화적인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 넘어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미국에 위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본의 한심한 상황을 깨닫고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 아니,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정작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대미 굴종을 주장했던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극우 쪽에서 네. 노선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음. 현재까지 일본의 제도권의 극우라는 것은 미국하고 함께 간다. 그렇죠. 였습니다. 예. 그러나 제도권 밖에 있는 극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미국하고 싸워서 패배했기 아, 때문에. 그 당시 사고 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군요. 예. 네. 그래서 45년에 우리는 미국한테 당했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는 극우들은 진짜 이게 극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다시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매년 8.15만 예. 되면 일장기 들고 들어오는 일본 군복 입고 들어오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분들이에요. 나네요. 예.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국하고 다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게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이나 아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조금씩 일본의 자립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언제 일본을 진짜 도나를지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미국의 힘이 예전같이 못하니까 믿업지 않다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가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중국이 미국을 웃돌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함께 갈 수 있냐? 그거는 절대 거부한대요.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안 되겠고 중국하고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뜻이 그런 되겠네요. 물론 미국하고는 함께 가지만 예. 그래도 미국이 일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런 주장입니다. 예. 특히 사쿠라이가 이 강연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졸수했잖아요. 예.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예. 하고 그럴 있었습니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자민당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리고 자민당 밖에서는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 극우파의 아이콘들이 이제 도드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 키시다 촌리를 압박하기 위한 이러한 작전에 나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